이번 시간에는 불연속점을 갖는 경우의 이상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적분을 어떤 구간에서 계산하려고 할 때 그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간에 불연속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피적분 함수 fx가 적분하려는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이 중에 점 C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불연속점이 하나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두 개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적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불연속점을 있는 대로 그 불연속점을 중심으로 적분을 한 번씩 나누시면 돼요. 불연속점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연속점이 하나일 때만 얘기를 하면 두 개 있을 때도 세 개 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면 우리 이 적분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적분을 불연속이 되는 이 점 C를 중심으로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부터 C까지의 적분, 두 번째는 C부터 B까지의 적분,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상적분이고요. 불연속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연속점을 중심으로 나누면 그 적분 구간 전체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구간의 끝점으로 가게 되죠. 그 이상적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C에서 불연속이니까 역시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한 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는 불연속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C보다 작은 쪽에서 S라는 수를 선택을 해요. S를 A하고 C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부터 S까지 적분을 해주면 A부터 S까지는 불연속점이 없으니까 우리 공식대로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분을 계산하고 A와 S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S로 표현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S를 C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S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A하고 C 사이에 있으니까 C를 향해 간다라는 것은 좌극한이 되겠죠. 그래서 S는 C의 왼쪽에서 C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을 계산해서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 이상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부터 B까지 적분인데 여기서는 C에서 왼쪽 끝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이번에는 C하고 B 사이에서 T라는 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T부터 B까지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식대로 정적분을 계산하시고 T로 표현될 테니까 T를 C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T가 C하고 B 사이에 있으니까 T가 C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극한이겠죠. 그래서 C의 오른쪽에서 C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두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이상적분을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그 구간에서의 이상적분하고 똑같이 이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모두 존재해야, 그래야 이 두 개의 합으로 이 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분모의 루트 그리고 그 안에 x-2가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면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적분 구간이 2부터 5까지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적분을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것은 이상적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의 점은 2부터 5까지 전부 연속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 한 점에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 값은 2하고 5 사이에서 t라는 수를 선택하고요. 인티그럴 t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t는 2하고 5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t부터 5까지는 불연속점이 없어요. 정적분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t로 표현될 텐데 t를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라는 값은 2하고 5 사이에 있는 거니까 t가 2를 향해 가는 것은 우극한이죠. 그래서 리미트 t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우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우리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 루트 x를 미분하면 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x-1을 다른 변수로 알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원시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하면 1인 값이니까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바로 원시함수를 계산하고 그걸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루트 x-2분의 1의 원시함수는 여기처럼 2 루트 x-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원시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t부터 5까지 구간 적용하고요. 그리고 t를 2의 오른쪽에서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x에 5 대입한 값은 2 루트 5 마이너스 2. 거기서 x에 t 대입한 값을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2 루트 t 마이너스 2. 다 됐죠? 예, 그리고 그 값에다가 t를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것은 t가 2를 향해 가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루트도 0을 향해 가고 2를 곱해도 0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뒤쪽 부분은 0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것만 남았는데 이거 계산하면 루트 안에 3이니까 2 루트 3이죠? 즉 상수의 극한이니까 t가 2로 갈 때의 극한도 그 상수 2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2부터 5까지 이 함수의 적분은 예, 이렇게 이상적분으로 처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시컨트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그렇다면 코사인이 0 되는 곳 2분의 파이에서는 시컨트는 정의되지 않고요. 예, 0에서는 1이니까 역수를 취해도 1이죠. 그래서 시컨트의 그래프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시컨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를 향해 가면 예, 그러면 시컨트는 예, 이렇게 무한대를 향해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곳이 이제 있지요. 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2분의 파이에서는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적분 처리해야 되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t를 선택해서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시컨트 x dx 이렇게 정적분 계산하고요. 여기서는 정적분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되는데 t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좌극한이지요. 그래서 t가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2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갈 때 이렇게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시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시컨트 원시함수 알고 있죠? 시컨트의 원시함수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조작해서 구했었죠? 시컨트에다 1 곱해서 그 1을 분모 분자를 똑같이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라고 주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결국은 적분 형태가 이 분모의 도함수 모양으로 생겨서 그걸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분모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죠. 원시함수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컨트의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텐전트 x 이렇게 바로 공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부터 t까지 구간 적용하고요. 계산한 다음에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되겠죠. x에다가 t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x에다가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t 플러스 텐전트 t 0을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을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텐전트 0이에요. 텐전트 0은 0이죠.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이니까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래서 1분의 1,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취해도 1이고 로그 취하면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0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t가 지금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컨트 t 하는 것의 극한을 계산해 보세요.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시컨트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텐전트의 그래프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텐전트도 2분의 파이 왼쪽에서 변수가 2분의 파이로 향하면 텐전트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텐전트도 무한대로 가요.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은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절대값 취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로그 취해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죠? 이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여기 있는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가 존재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0부터 3까지의 적분을 보면 여기 분모에 이 피적분 함수 분모에 x-1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모가 0 되는 곳이 1이죠. 근데 1은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은 이상적분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연속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분을 둘로 나눕니다. 0부터 1까지의 적분과 1부터 3까지의 적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상적분을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왼쪽은 여기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역시 이상적분 처리해서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계산하시고요. 이 구간 사이에다가 t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t를 1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런데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을 향해 가려면 왼쪽에서 가는 거죠. 좌극한을 계산하면 되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도 이번에는 변수를 s라고 쓸게요. s를 1부터 3까지 사이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s부터 3까지는 부연속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s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지요. 그런데 역시 s는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1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극한이죠. 그래서 우극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때 이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값은 이 두 개의 극한을 합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이상적분은 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을 계산을 할 텐데 이 왼쪽에 있는 극한을 예,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1 dx 그렇죠? 그런데 인티그럴 x-1분의 1 dx 하는 것은 1은 여기 있는 분모 x-1을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원시함수가 로그 절대값 분모에서 로그 절대값 x-1 예,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여기 원시함수를 아니까 로그 절대값 x-1 원시함수 갖다 쓰고요. 0부터 t까지 구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t를 1로 보내주는 물론 좌극한이고요. 1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t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거고요. x에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t-1 x에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0-1 그걸 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로그 안쪽에 여기 0 대입한 값은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1이고요. 해서 로그 취하면 로그 1이지요. 로그 1은 0이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은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t가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t라는 값은 1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러니까 t-1은 0을 향해 가는 건데 t가 1보다 작다 그랬어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1 하는 값을 빼주면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뺐으니까 0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0의 왼쪽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 준 거니까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절대값이 있어야 이게 로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로그 취한 값이니까 그럼 로그 안의 변수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ln 자연 로그는 이렇게 그래프를 갖죠. 여기 1이고요. 여기 x가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예, 그러면 로그의 값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도 우리가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 전체 이상적분은 그냥 발산한다. 예, 이렇게 그냥 결론을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극한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 이 수업 끝나시면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계산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예, 이것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이게 얼마인가, 예,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공부가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8번 볼까요? 예, 이제 어떤 이상적분이 값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예,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8번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게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값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수렴한다라는 것은 예, 값이 없으면 발산한다. 값이 있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2에 하고 마이너스 x제곱승이에요. 2에 하고 그 위에 올려놓은 그 파워가 멱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차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치환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미분 1차항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차항이 곱해져 있다면 치환할 수 있겠지만 없으니까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인티그럴 2의 x제곱승 또는 마이너스 x제곱승 이렇게 생긴 것들 예, 이것은 원시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원시함수를 우리가 아는 함수, 지금까지 다뤘던 함수들 기초함수라고 부릅니다.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떤 구간에서 정적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시함수는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분했을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되는 함수가 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걸 기초함수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 값은 있어요. 해서 이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dx분의 d하고 붙여볼까요? 그러면 여기 x, 여기 x가 같으니까 x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 미분한 값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이렇게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0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이 구간에서 이 적분의 값이 있다라는 걸 보여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원시함수가 여기 2차항이 있으니까 1차항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려고 해요. 여기 부호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 된 것을 마이너스 x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x와 x제곱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x하고 x제곱의 크기는 1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죠. 그렇죠? 예, 그래서 x의 값이 1보다 큰 쪽에서는 x제곱이 x보다 크겠지만 반대쪽 x의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이 오히려 x보다는 작은 값을 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을 약간 트릭을 써서 1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적분과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으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을 두 개의 적분으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렇게 두 개 적분의 합으로 표현했죠. 근데 왼쪽 것은 0부터 1까지 유개인 구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유개인 구간에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은 끊기는 곳은 없어요. 0부터 1까지. 예, 해서 연속인 함수예요. 자, 그러면 유개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당연히 원시함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초함수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값은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의 유개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값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그 값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값이 있어요. 예, 이렇게 유개인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 이 전체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값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전체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x의 값이 1 이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x하고 이제 x제곱을 비교할 거예요. x가 1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 이상인 곳에서는 x제곱이 x 이상이 되지요. 그렇다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 이하가 되지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여기 변수가 큰 값일 때 함수 값도 커요. 그러니까 이걸 2의 몇 승하고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비교하면 큰 변수일 때의 값이 더 커요.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보다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도 큰 함수의 적분이 더 큰 값이에요. 우리 적분의 성질을 배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이것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것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을 비교하면 큰 함수의 적분이 더 크다. 됐죠? 근데 이쪽 작은 함수의 적분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건 지수함수니까 어쨌든 함수값이 0보다 커요. 0보다 큰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당연히 그 값은 0보다 큰 쪽의 값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는 큰 값이고 이것보다는 작은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적분을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상적분 정의를 써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1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예, 계산할까요?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것은 이제 원시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분이 계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바로 찾을 수 있죠. 미분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원시함수를 아니까 1부터 t까지 구간 적용을 하고요. 계산한 값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계산해 볼까요? x의 t 대입한 값에서 x의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걸 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극한을 취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t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하는 역할을 하죠. 즉 2의 무한대승분의 1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극한이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극한은 상수니까 이 극한은 그 상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 값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큰 적분이 2분의 1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작은 적분은 2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일 거고 0보다는 큰 값일 거예요.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한한 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적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존재하니까 이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서 이 값이 존재하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거 0부터 1까지 존재했었어요. 그렇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가 문제였는데 1부터 무한대까지도 이것보다 작으니까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도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는 값이 있다. 즉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